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양경섭 세무사님 모시고 두 번째 영상 찍겠는데요. 세무사님, 저희 헬로 승은 TV에 있는 말레이시아 영상 보셨을까요? 혹시? 네, 보았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제 증여세가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부모가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별도의 증여세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나요? 비거주자 간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또는 현금을 증여한다면 당연히 한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간 증여해야 한다는데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비거주자란 결국 거주자가 아닌 자인 거고요. 그럼 거주자의 정의는 뭐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이것만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오판인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족의 어떤 상태, 자산의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굉장히 비중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직업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면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외국에서의 거주가 사실상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최소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이제 비거주 요건이 충족될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몇 년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일단 얻었어요. 그리고 직업 및 자산 상태가 대부분 외국에 있다면 결국은 다 갖고 이제 떠나면서 그 떠나는 게 결국은 영주할 목적으로 떠났다고 하면 바로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바로 떠나고서 바로 증여를 했을 때 그거는 너무 그쵸? 그래도 너무 속이 보이죠. 일단 세법상으로는 뭐 문제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 세무공무원들이 시비를 걸지 않게끔 좀 그래도 안전한 시점에서 어떤 증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진짜 중요하게 꼭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그래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모든 가족이 해외를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소재의 자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은 한국 세법은 뭐냐면 증여하는 사람이 이제 거주자이거나 또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그리고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다 한국 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금 신고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가 나오고 또 만약에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 세법이 적용된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정당한 그 금액을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금융자산이면 크게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금액으로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평가 절차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추징이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자금을 이동을 시킬 때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쟁점을 검토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니까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국내 조세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할까요? 돈을 송금하려면 결국은 이 자금 출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이 결국은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는 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해외 이주할 때 이주비 관련된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고 또 부동산 매각을 했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관련된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 자금도 아니고 해외 이주도 아니라면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등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반출 금액이 이제 누계로 10만 달러 초과할 때 받게끔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외국에서 산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따로 내야 될까요? 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에 있는 자산이고 비거주자라면 우리나라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 세법이 적용되는 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그러면은 이제 증여세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의 차이가 큰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는 엄청 크다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가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거주자면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 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6억이 적용되거든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네. 근데 비거주자라면 이런 공제가 아예 제로거든요. 이 차이가 있고, 근데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이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됩니다. 그런데 엄청 큰 거죠. 네, 지금 깜짝 놀랄만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100억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50억 나온다면, 자,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100억 받고 50억은 증여자가 그냥 본인의 돈으로 내면 나는 100억을 내 돈 안 들이고 받죠. 엄청 크죠? 네. 근데 거주자라면 100억을 받았을 때 50억 원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렇죠. 50억을 현금으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거주자라면 그 50억 현금으로 주는 순간 또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부동산 말고 만약에 해외에 있는 주식을 증여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자, 일단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증여일에 증여일 기준 플러스 전 2개월, 후 2개월 해서 그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이제 결국은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해 가지고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여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증여를 했다가 이게 네. 나중에 걸리게 되면 네. 어떠한 이제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내 자산은 웬만한 거는 다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해외 자산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료를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걸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도 내야지만 가산세도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무사님을 모시고 해외에 있는 재산들을 증여할 때 세금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